자,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해 주고 계시고요.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대 남성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어깨가 찢어질 것처럼 아프고 팔을 이렇게 옆으로 드는 게 어렵다라고 지금 증상을 남겨주셨는데요. 아직까지는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시작하진 않으신 것 같습니다. 네. 병원에 좀 가보시는 게 좋겠죠? 그럼요. 예. 일단 정보를 보면 좋은 이제 정보를 주셨습니다. 네. 팔을 옆으로 드는 게 어렵다고 하셨는데요. 특정 동작이 좀 어려우신 네. 거예요? 지금 여기 모형도 좀 보시면 네. 팔을 이렇게 옆으로 들었을 때 아프다라고 하신다는 거는 네. 이 위에 뼈, 어깨 이렇게 톡톡 치시면 위에 뼈가 있는데 요 아래쪽, 요 뼈의 아래쪽 공간, 여기를 윤활낭이라고 하는데 견봉하 공간에 윤활낭이라는 구조가 있는데 이 윤활낭이라는 요 주머니에 염증이 생겼다는 것을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40대라는 나이대와 그리고 자영업을 하신다는 그런 지금 직업군을 가지고 계시고 네. 찢어질 것처럼 아프다는 표현을 보면 감별해야 될 질환으로는 충돌증후군, 그리고 석회성 건염, 그리고 극상건이라는 회전근개 중에 요 가장 윗부분에 있는 힘줄의 부분 파열 정도를 조금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병원에 방문하셔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의심해 볼 수 있는 질환들을 몇 가지 좀 짚어주셨거든요. 일단 병원에 가셔서 전문적인 검사를 반드시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50대 여성분 주부라고 하셨어요. 배드민턴을 치다가 어깨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나더니 그 이후로 계속 통증이 느껴진다라고 전화를 주셨고요. 파스 좀 붙이고 계셨던 것 같은데 이제 통증이 가라앉지 않아서 전화를 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원장님? 네. 그 배드민턴 같은 운동을 저희가 이제 오버헤드 스포츠라고 합니다. 오버헤드, 머리 위에서 하는 운동이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야구, 또 배드민턴도 위에서 이렇게 서브를 할 때, 또 테니스도 위에서 서브를 맞아요. 할 때 이런 네. 머리 위에서 작은 원을 그리는 어떤 그런 운동을 하시는 경우에 굉장히 조금 특히나 회전근개의 위험한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운동을 한 뒤에 똑 하는 소리가 났다면 회전근개 파열을 어,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이게 우선적으로 의심이 좀 돼야 되는데 특히나 뚝 하는 소리가 난 뒤에 우리 그 시청자분께서도 2, 3일 정도 소리 난 뒤에 2, 3일 정도 또 팔을 들기가 좀 많이 어려우셨다면 이때는 정말 빠르게 병원에 내원하셔야 됩니다. 네. 내원하셔서 신체 검진도 하시고 특히나 근력 약화가 동반이 되셨다면 정밀 검사를 꼭 받으실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60대 남성분께서 전화를 주셨고요. 2년 전에 50견 진단을 받으셨대요. 그리고 최근에 어깨 통증이 심해지고 그 주기가 좀 짧아졌다라고 좀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소염 진통제, 약물 치료까지는 해보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50견을 앓으셨었네요. 그 50견도 이제 특발성 50견, 1차성 50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원인이 없이 발생하는 50견이 이제 대부분이지만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앓으셨던 50견이 정확히 1차성 50견인지 아니면 예전에 앓으셨던 그 50견도 회전근개 파열이 있으셨어서 2차적으로 온 50견인지 제가 지금 환자분이 앞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신체 검진을 할 수가 없어서 그쵸. 제가 파악은 어려우나 지금 연세가 60대이시기 때문에 이전에 진단받으셨던 50견도 1차성 50견이 아니라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 상태에서 2차적으로 온 50견이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특히나 어깨 통증이 좀 심해지셨고 주기도 좀 짧아지셨다고 하시니까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밀 검사를 좀 받으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 잘 해주셨고요. 이 부분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전화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미리 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정확
정확한 진단 후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고 놀러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확한 진단이 치료의 출발점이 되는 어깨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고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저희 하나씩 살펴보면서 구체적인 치료 방법들 어떤 것들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첫 번째 치료 사례부터 좀 만나볼게요. 첫 번째 사례는 41세 남성분의 사례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41세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오른쪽 어깨고요. 밤에도 통증이 심하셔서 오셨습니다. 네. 여기 엑스레이상 여기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게 여기 이제 석회입니다. 석회가 이렇게 침착이 돼서 오셨고, 요 MRI에서 보시면 요 까맣게 보이는 게 힘줄이고 더 까맣게 보이는 게 여기 이제 석회가 되겠습니다. 요 까맣게 보이는 힘줄은 이제 극상건이라는 회전근개 중에 하나의 힘줄인데, 네. 요 극상건의 한 석회 통계를 보면 연구 자료를 보면 한 48%의 석회가 극상건이라는 힘줄에 좀 침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석회성 건염은 초기에 오셨을 때 바로 수술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 석회성 건염은 주사 치료나 충격파 치료, 약물 치료 같은 보존적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우리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초음파를 통해서 제가 바늘로 바늘을 통해 가지고 초음파 유도화의 바늘을 통해서 석회를 좀 쇠석을 하고 거기다 주사 치료와 그리고 충격파 치료를 통해서 석회를 없앤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앞쪽에서는 약간 이제 하얗게 보였던 부분이 치료 후에는 없어진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네요. 그 부분이 석회였다라고 좀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깨 통증 치료 사례 저희가 만나보고 있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뭐 이제 수술을 하지 않거나 약물 치료 뭐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는데 그런 걸 저희가 이제 보존적인 치료라고 하는데 이런 보존적 맞습니다. 치료가 잘 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6개월 이상의 그런 보존적 치료, 주사 치료, 약물 치료, 충격파 네. 치료, 뭐 도수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는 석회성 건염의 경우에는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석회를 제거하고 염증 제거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관절 내시경을 이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석회를 이렇게 제거하는 모습인데요. MRI상 아까 이렇게 검게 보였던 석회 그리고 엑스레이상 네. 하얗게 보였던 석회가 관절 내시경으로 이렇게 하얀색 치약처럼 나오는 석회를 제거하고 나면 엑스레이상에서 하얀 거 사라지고 MRI상에서도 이렇게 검했던 석회가 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어깨 관절 내시경으로 석회를 제거하고 나서 한 하루 이틀 정도만 지나고 나면 얼마든지 일상생활은 가능하시지만 석회가 이렇게 있었으면 요 힘줄이 비게 됩니다. 힘줄이 비게 되시기 때문에 어깨는 한 2, 3개월간은 너무 무리한 활동이나 이런 거는 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48세 여성분의 치료 사례를 소개해 주셨고요. 석회성 건염을 앓으셨던 경우인데요. 관정 내시경 치료로 예후가 좋아진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 이제 소개해 주시는 이제 이 석회성 건염의 치료 환자들 저희가 좀 보고 있었는데요. 굉장히 통증이 극심하다라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뭐 밤에 거의 뭐 잠도 못 주무시고 비명을 지를 정도로 너무 아파하시는 분들 많으시다면서요. 맞습니다. 예. 이제 큰 병원에서도 응급실에 보통 저희 경관절 질환으로 오시는 환자분들을 보면 뭐 안타깝지만 골절로 오시는 환자분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런 질환군으로 오시는 경우에는 석회성 건염이 거의 유일합니다. 아, 그 정도로 그렇군요. 무증상인 경우도 있지만 정말 이렇게 극심하게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전에 슬라이드 보시면 석회성 건염이긴 하나 이렇게 하얀 부분이 덜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밤잠을 너무 설칠 정도로 이분은 아프신 분은 아니시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이 하얀 부분을 염증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염증, 흔히 알고 계신 염증인데 지금 이 51세 여왕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여기 적어놨지만 팔을 들지도 못하고 너무 아파서 잠도 못 자요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너무나도 극심한 통증으로 내원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요 하얀 부분이 염증, 그리고 요 꺼멓게 보이는 부분이 이제 석회입니다. 그래서 관절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석회를 다 제거하고 네. 또 여기는 실지 못했지만 굉장히 빨갛게 보이는 염증 조직도 다 제거를 해서 수술 후에 MRI를 보시게 되면 하얀 부분이 다 사라졌고요. 네. 그리고 검게 저기 보였던 석회 부분도 다 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저렇게 하얗게 보이는 석회가 이제 없어야 될 건데 이제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통증도 유발하고 염증도 유발하는 게 석회성 건염인데요. 이를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잘 제거가 됐고 또 환자분도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51세 여성분의 치료 사례였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